어떤 어머님들은 빨리 시키시는 게 좋겠다. 어떤 어머님들은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겠다. 이런 아이들의 성향을 고려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님들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서 아이들이 언어로서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네, 그거는 언어기 때문에 꼭 시작하고 꼭 마무리를 해야 되는 평생 공부는 하지만 이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까지 올려놓는 거는 정해져 있다고 보여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LAD라는 장치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해서요. 한국말로는 언어 학습 장치, 이렇게 습득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만 3세부터 아이들한테 머릿속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게 되는 그런 습득 장치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고 지음 하면 아이가 얘가 언제 이런 말을 배웠지 할 정도로 굉장히 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예, 그 시기가 바로 만 3세 LAD가 발전하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요 시점부터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선은 이 시기는 모국어를 완성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ESL 환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어떤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무도 영어로 얘기해 주지 않는 EFL 환경에 살고 있단 말이죠. foreign language로서.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모국어를 완성해야지 외국어에 대한 욕심을 가지셔서 모국어와 외국어를 같이 시작을 하시게 되면 모국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통계치로 나와져 있어요. 이거는 미국에 사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말과 섞여서 어느 게 모국어인지를 정확하게 습득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영어 거기서 나고 자란 친구들도 영어의 어휘력이 좀 떨어지는 걸로 통계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국어를 완성하는 시기가 3세부터 6세까지 잡혀 있고요. 모국어 플러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잡으셔야 되는 부분은 아이들의 인지 능력 발달. 이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요 시기세요. 네. 그렇다면 아이들이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기는 6세가 지난 7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7세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LAD라는 이 언어 습득 장치 자체가 사춘기를 전후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쇠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지나버리면 아이들이 언어의 발달은 굉장히 한계를 맞게 돼요. 그러다 보니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기가 7세부터 시작해서 사춘기를 한 13세까지로 보면 요즘엔 사춘기가 좀 일찍 오긴 하지만 13세까지로 봐서 딱 초등생 시기랑 맞물려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이 한정적인 시간 동안에 딱 7년이죠. 7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영어 공부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평생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영어 실력을 발현시킬 수 있느냐가 결정되게끔 되어 있어요. 우선은 아이들이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탄탄한 기초예요. 굉장히 쉬운 얘기긴 하지만 아이들을 직접 영어를 가르쳐 보니까 쉽지 않은 거기도 해요. 이 탄탄한 기초라는 것은 세 가지의 영역의 균등한 발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영역은 리스닝 부분이고요. 베이직 리스닝 스킬을 늘리는 부분이고요. 한 부분은 사이드 월스 부분이고요. 한 부분은 파닉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얼마만큼 균형 있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레벨이 결정하게 되거든요. 결정지게 되고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쉽게 힘든 어떤 그 한계를 맞닥뜨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이버스하고 파닉스하고 두 가지의 어떤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사이버스는 마치 아이들이 사진 찍듯이 뇌에 노출의 빈도를 많이 높여서 그거를 찍어 놓는 그런 작업이 바로 사이버스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걸 보고 이거는 what, 이거는 where, 이거는 who 라는 걸 알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사이버스는 100단어 정도 보거든요. 기본 단어에서. 그래서 처음 영어를 시작했을 때 눈에 제일 많이 뜨는 100단어 정도를 노출을 계속 시키면서 아이가 보는 즉시 그거가 뭔지를 알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사이버스예요. 보통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거의 그 영어를 다 다루죠.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베이직
리스닝 스킬하고 그 다음에 사이월스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파닉스적인 부분은 약간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로직이 발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런 생각 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해지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치원까지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거를 이해를 할 만한 능력이 아직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라고 프레셔를 주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노출을 시키는 거. 그래서 사이드월스 쪽으로 더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파닉스를 그래서 아직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파닉스를 안 한다? 그렇게 해서 하면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이나 유치원에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온 친구들은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이 한 영역, 파닉스의 영역이 굉장히 덜 발달돼서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파닉스의 중요성은 뭐냐면 파닉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파닉스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파닉스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똑같이 발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 파닉스는 원리를 이해를 시켜주고 그것이 소리가 이렇게 합해져서 트 해서 캣이 된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 파닉스를 공부를 했는데도 파닉스의 효과를 못 보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들은 단모음과 장모음의 차이를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들, 요 연령대 아이들, 이 레벨의 아이들은 본인이 그 부분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아이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선생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야지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파닉스적인 부분을 마치 사이드월스처럼 어프로치를 아이한테 하면 파닉스 교재는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그 파닉스 교재에 있는 단어들을 마치 사이드월스처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하는 거죠. 노출의 빈도를 높여서 그거를 계속 저건 캣이구나, 저건 맷이구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벨 테스트 1대1로 들어가서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 파닉스를 얘는 2번을 쪘어요. 그래서 얘는 파닉스는 이미 다 됐을 거라고 하시는 어머님들도 와서 보면 똑같이 단모음과 장모음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건데 본인이 공부한 단어는 읽어낼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쉬운 단어는 못 읽어요. 이거 안 배운 단어예요. 나 이거 모르는 단어인데? 그리고 읽기를 거부해요. 그 친구는. 그 친구는 파닉스를 공부하긴 했으나 올바르게 공부하지 못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파닉스는 본인이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 친구가 읽고 있는지 아니면 암기력 굉장히 좋은 친구도 있죠. 그 친구들은 그걸 외워버려요. 단어가 하루에 나오는 단어가 한 8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 외우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단어를 외워서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고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만약에 어느 다른 선생님하고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파닉스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라면 그거를 숙지하는 데서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기 시작하면 결국은 아이 그 이미지상으로는 단어는 외우면 되는 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레벨 올라갈 때까지는 단어를 외우는 걸로 극복이 돼요. 그런데 그게 딱 지나버리면 어느 순간 얘가 이때까지는 잘 올라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단어 외우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막 그것 때문에 치를 떠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네. 파닉스는 읽기의 기초가 된과 동시에 쓰기의 기초도 되거든요. 음절별로 나눠서 읽을 수 있으면 음절별로 나눠서 쓰면 되거든요. 그럼 쓰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그렇게 쓰면서 쓰기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을 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휘력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읽을 때 제가 아이들 그 테스트를 보면서 이제 어휘력 같은 걸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단어를 이렇게 읽지 않고요.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딱 보고 이게 뭐더라? 이렇게 읽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이렇게 봐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다 싶으면 저 이거 모르는 단어야 안 읽고 지나가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기초 단계에서 파닉스 부분이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빨리 교정이 되고 빨리 보강이 돼야 그 이후로 어머님들의 속을 안 썩이고 잘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탄탄한 기초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요 세 가지 영역 리스닝 부분과 파닉스 부분과 사이드월스 부분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우선이고 그 중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파닉스 부분이 얼마만큼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우선이세요. 순서래요. 그 다음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브레인 리딩이에요. 외부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을 보면요. 굉장히 플루언트하게 읽어요.
굉장히 예쁜 발음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 읽고 있는데 책을 덮었을 때 책을 덮은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퀘스천을 주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있죠. 전혀 자기가 뭘 읽었는지 모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바로 사이드 리딩에 머물고 있고 브레인 리딩으로 올라가지 못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브레인 리딩에 대한 정의는 결국은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읽고 이해할 수 있다 플러스 말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입을 열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 단계는 파닉스 이제 막 끝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직 역량이 안 됐으니까 설마 얘네들한테 스피킹이 나오겠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에요. 이 단계는 굉장히 문장이 짧아요. 그래서 거의 아이들이 문장을 뭐 요약하고 이럴 것도 없어요. 한 문장이 딱 그거예요. Lara is a penguin. 뭐 그거를 거기서 뭘 빼겠어요. 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장이 마치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게 한 과예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그 교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듣고 읽어갖고는 숙제를 나가면서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은 듣고 읽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선생님이 끄집어내주는, 계속 말하게끔 유도해주는 그런 수업이 바로 요 시기에 돼야 되는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을 주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아니면 선생님이 읽으면서 블랭크를 주면 거기에 들어갈 단어를 빨리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수업이 게임처럼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과를 선생님이 뭐 그 플래닝 하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면 저절로 책을 덮어도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줄줄줄줄줄 나올 수 있게 뭐 거기서 어가 좀 빠지던 S가 빠지던 그때는 지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아이가 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요 브레인 리딩이 시작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리딩이라고 해서 그냥 듣고 읽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 시기에 빨리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 네, 그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이 리텔링이 가능한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문장이 길어지죠. 그리고 문장 중에 조금 더 중요한 문장이 있고 좀 더 덜 중요한 문장이 있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패스지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전체 스토리를 무작정 읽고 듣고 그거를 줄줄줄줄줄줄 리텔링하는 시기는 지났어요.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지? 덜 중요한 건 뭐지?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서머라이즈 할 수 있고 본인이 그거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가 바로 메인 아이덴티 디테일을 잡는 요 단계인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시키는 부분, 그 방법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선은 그래픽 오르가나이저를 이용을 많이 해요. 글로 되어 있는 문장을, 패시지를 시각화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머릿속에 연상작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세요. 이 단계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먹고 나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 플러스 본인이 그게 서머라이즈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한 오럴 서머리나 리튼 서머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리텔링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서머라이즈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고 오럴로 말로 서머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리튼으로 서머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리튼에서 서머리를 하면 말로 할 때는 마치 S나 어 빼먹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써보고 그걸 다시 한번 자기가 체크를 하도록 하면 그런 문법적인 부분도 조금씩 고쳐지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의 디테일을 잡아내는 그런 시기가 있고요.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파워라이팅이라는 이거는 뭐 문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장에 대한 이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는 제가 그 레벨 정도에 되어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한 3개월 정도 인텐시브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단계에서 하는 방법은 어떤 거를 하냐면 첫 시간부터 아이한테 무작정 핸드아웃을 하나 나눠주고요. 본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글을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고 그 대신 첫 장을 다 풀로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채우긴 채워요. 아주 큰 글씨로 그다음에 한 문장, 한 라인에 한 문장씩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억지로 채우거든요. 채우고 나면 그거를 그대로 제가 클리핑을 해서 이제 교실 앞에다 이렇게 붙여놔요. 붙여놓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이때까지 아이들한테는 머릿속에 중구난방으로 영어라는 어떤 것들이 계속 들어갔다는 거죠. 이미 단어, 뭐 문장, 뭐가 문장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막 들어갔어요. 그걸 정리하는 이제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문장을 올바른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뭐와 뭐가 필요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설명이 끝난 이후에 본인이 썼던 그 에세이를 다시 돌려줘요. 여기에서 너희들이 올바른 문장을 쓴 걸 한번 찾아봐 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문장을 한번 찾아보면, 스스로 찾아보면 많아봤자 한 3개? 예, 올바른 문장이 한 3개 나오는 거예요. 풀로 쳤을때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그거를 통해서 아이가 깨닫는 거는 뭐냐면, 아, 내가 이때까지 썼던 말들이나 글들이 결국은 올바른 문장조차도 안 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블레임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 전까지는 더 중요한 건 이게 내가 올바른 문장일까라는 거를 고민하고 뱉어내는 것보다는 무작정 뱉어내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걸 뱉어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저희는 그래머, 문법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안 심어줘요. 그게 심어져 버리면 아이들이 얘기를 하기 전에 결국은 뭘 생각하면 이게 주어가 뭐더라? 뭐 목적어가 뭐더라? 이게 3인칭 단수니까 뒤에 s가 붙여야 되나? 뭐가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분석을 통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언어로서 습득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파워라이팅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준비가 됐으니 문장에 대한 구조를 한번 알아보자 라고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문장 구조 플러스 그거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들어가고, 그게 보통 3개월 코스 중에 2달 정도까지는 그렇게 들어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달 동안은 뭘 하냐면 결국은 아이들이 작문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하는 거는 스펠링을 올바르게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제대로 사고 확장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네, 아이들이 처음에 저널을 나에 대해서 썼어요. 그거를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들은 내 이름은 누구고 나는 몇 살이고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한 그렇게 3문장 쓰고 나면 쓸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밀리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에 친구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플로우 자체,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고를 확장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훈련이 되냐면 뭔가를 주제를 던져주고 그 주제에 관련된 그 단어들을 한번 리스트업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리스트업된 단어들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만든 거를 거기에 디테일을 적어서 좀 더 패러그래프, 단락을 만들고 이렇게 돼요.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되면서 아이들이 마지막 프로젝트와 첫 번째 프로젝트는 똑같아요. 파라라이팅은 첫 번째 프로그램 들어오자마자 본인에 대해서 소개글을 썼듯이 마지막 프로젝트도 첫 번째 프로젝트가 그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첫 번째 프로젝트는 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써요. 그러고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처음에는 너무 엉망진창으로 썼던 것이 올바른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소개가 보통 5개에서 7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제대로 된 에세이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완성이 되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쓰고 싶은 주제를 골라서 그거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그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는 Enhanced Learning이라 그래서 이 시기는 4가지 스킬, 뭐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이 4가지의 영역의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밍글된 수업들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거는 리스닝이고 이거는 그래머고 이거는 리딩이고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어떤 그런 수업들은 보통 제가 지금 수업 중에서는 이제 이 정도의 레벨을 맡고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아이들이. 왜냐하면 똑같은 리딩 패시지를 읽고 있어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례로는 엊그저께 하고 있는 지금 저희 어드밴스드에 있는 아이들인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패시지가 보통 한 페이지 풀로 나와 있던지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 어떤 그런 패시지를 읽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그냥 CD를 틀어줘요. CD를 틀어주면 아이들이 그냥 뭐 이렇게 이 선생님이 또 뭐 하려나 보다 이렇게 하고 듣잖아요. 그리고 들은 상황에서 한 3번 정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핸드아웃을 나눠주는데 핸드아웃에는 이렇게 그 본문이 나와 있으면서 블랭크가 뚫어져 있어요. 빈칸이 나와져 있는데 거기는 다 동사만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 정도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그 문장들이 수동태 문장과 현재 완료 문장과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이나 아니면 과거 진행형,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의 수동태형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줄여놓고 여기에 이거는 다 동사야. 동사를 한번 넣어보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본인이 들은 거 플러스 문장을 이해를 하면서 이제 필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문법 공부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수동태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라든지 아니면 여기에는 3인칭 단수니까 뭐가 들어가는구나 아니면 뭐 이게 복수인지 단수인지도 판단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디스커션을 계속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형태의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얘기하게끔 만들면서 필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전체적인 내용 파악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정확한 문장의 구조까지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한 친구들은 그거를 덮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문장씩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얼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얼추 비슷한 문장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그 패시지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문장들도 그다음에 스토리들도 아이들이 이때는 서머라이즈가 될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가능한 이유는 결국은 이 밑에 단계에서부터 입을 여는 연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읽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연습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고 그냥 뭐 이때까지는 읽고 내용 파악하고 머릿속으로 그냥 베이가게 이렇게 아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아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입을 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단계부터 여는 거는. 네.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어머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Enhanced Learning이 그렇게 시작이 되면 이제 이때까지 설명해 드린 거는 이제 거의 이 Enhanced Learning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영미권 6학년 아이들 정도 수준이 되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다가 어머님 교환 교수로 영국 가시게 돼서 따라갔거든요. 6학년 때. 근데 바로 ESR 안 거치고 본 수업 들어가서 굉장히 재밌어라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그 4가지 스킬 중에서 어느 한 영역도 이제 이 처지는 부분이 없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그렇다 그러면 어느 스테이지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느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베이직 스테이지가 바로 그 탄탄한 기초를 만드는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본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뭐예요. 본인이 뭔가 새로운 거를 읽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흥미를 보일 수밖에 없고 흥미가 생기면 결국은 그게 자신감으로 발현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아이들은 결국은 실력으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직 스테이지가 지나고 나면 파워웨링 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교정하는 단계가 들어가서 이건 보통 1개월 이렇게 보는데 1개월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밑에 단계에서도 쭉 올라온 친구들이 한 달 이상 이거를 하게 되면 리딩 시간에는 리딩만 진짜 책만 읽거든요. 아이들이 1대1로 좀 지겨워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1개월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외부에서 파닉스를 완성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2개월까지도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브릿지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브레인 리딩을 준비하고 사이드 리딩을 완성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 단계가 디벨로핑 스테이지라서 이 나머지 스테이지는 다 레벨 1부터 4까지 진행이 되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레벨 테스트, 어치먼트 테스트를 통해서 위에 단계로 올라가는 거를 기본으로 해서 보통 1년 코스 이렇게 가고 있는데 특히 디벨로핑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무작정 레벨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거는 좀 반대예요. 아이들이 똑같은 레벨에 있지만 어떤 친구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나갈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굳이 저희 관리하기 편하라고 3개월에 한 번씩 딱딱 해서 올리면 저도 편하거든요. 그 시기에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근데 그거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커리큘럼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단계는 저희가 피딩 스테이지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뭐 올라가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브레인 리딩이 가능한지 그거를 알려주는 단계가 바로 이 디벨로핑 스테이지예요.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는 단계. 이제까지는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역량 충분히 준비됐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배웠어요. 이제는 본인의 노력과 선생님의 어떤 그런 탄탄한 학습 계획에 따라서 아이들의 실력을 진짜로 쌓아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지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 라이팅 그 클래스가 레벨 3나 4에 들어가요. 근데 제가 레벨 3면 3, 4면 4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그것도 아이들의 지금 현재의 스테이터스,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2까지 끝내긴 했지만 이 반은 아직 조금 더 리딩을 많이 준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업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3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파워 라이딩을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2까지도 충분히 하다. 아니면 아직 조금 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학년적인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했을 때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인터미디엇 스테이지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이 어드밴스드 스테이지가 인핸스드 러닝이 시작되는 단계.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이 친구들은 리딩을 하는데도 거의 뭐 항상 책을 펴서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아예 뺏고 듣기로만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듣고 노테이킹을 본인이 하고, 노테이킹한 것을 가지고 본인이 문장을 만들어요. 그 문장을 만든 걸 가지고 이제 교재를 꺼내서 자기가 비교해보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잘못 알고 있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어드밴스드 스테이지에서 시작이 되는 단계고요. 마스터리 스테이지는 그 미국 아이들 6학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휘력이 보통 마스터리 스테이지 가 있는 친구들은 한 2,500단어 정도까지 그렇게 가요. 그래서 어휘력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디벨로핑 스테이지부터 계속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단계는 처음에는 한 과에 5개 정도 뉴월스가 나오고 3 단어가 나와서 그거를 같이 무조건 외우고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는지 방법부터 가르쳐주고, 그거를 외우고 선생님이랑 계속 플래시카드를 이용한 게임의 형태로 계속 익히고. 그래서 수업을 단어는 참 신기한 게 아이들이 외우면 반을 나가면서 한 50% 까먹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면서 80% 까먹고 다음날 올 때 한 5% 남아서 온대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복적인 학습을 위해서 저희는 선행학습을 들어가요. 선행학습을 들어가서 오늘 1과를 공부하기 때문에 1과 단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1, 2, 3과 공부하고 4, 5, 6과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한 교재가 끝날 때까지 단어를 적어도 한 5번 이상 반복해서 아이랑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확인 작업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뭐 단어를 주면 그거에 대한 뜻을 얘기하기도 하고, 뜻을 주면 단어를 얘기하기도 하고, 데피니션을 주면 그거에 대한 맞는 단어를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필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런 식의 단어 공부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본인이 듣고 선생님이랑 우선은 단어만 보면서 공부를 이미 한번 했어요. 집에 가서 리딩 패시지, 그날 나가는 진도에 따르는 단어들을 듣고 읽으면서 또 한 번 했어요. 그쵸? 확인했고, 그 단어가 여기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확인했고요.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그 단어를 이용한 문장을 계속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리텔링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연습을 했고, 그 다음에 쓰면서 또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한 단어를 적어도 한 과를 완성할 때는 5번 이상 본인 스스로 활용하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단어는 공부용은 단어 공부, 이 리딩은 리딩,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같이 합해져서 단어 공부 플러스 어휘력과 함께 리딩의 어떤 이해도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수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가 요즘에 지난 여름방학부터 시작한 또 한 가지가 Dig into Reading이라고 해서요. 책을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학원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좀 자랑할 만한 게 뭐일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 원어민들은 안 계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으신 것 같아요. 원어민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원어민을 안 쓰는 이유는 이제까지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원어민을 만났는데 그 중에 진짜 이 사람은 선생님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부부 2명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은 그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뭐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외국을 나가보자 해서 두 부부가 같이 나오니까 한 부부가 이제 커플로 나오셨던 부부인데, 그분들은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저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는 참 아이들한테 행운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 이후에 그 외에는 전혀 어머님들에게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퀄리티 자체 퀄리파이 되지 않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선생님들을 뽑을 때는 학력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커리어, 그 다음에 저희는 선생님을 뽑을 때 시간 자체를 굉장히 좀 인텐시브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시면 아예 면접하고
30분 정도 시간 드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에 아예 투입을 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30분 정도 수업을 하는 거를 제가 보거든요. 아무리 영국에서 10년을 살고 왔어요, 뭐 어디서 뭘 하고 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딱 티칭을 하는 스킬을 보면 5분을 못 넘기고 나오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그리고 내가 파닉스에서 장모음과 장모음의 차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요즘에는. 그런데 잘 가르치는 사람을 찾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도 선생님들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부분.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들을 뽑을 때마다 거의 좌포스팅을 석 달 내내 해서 그 중에 계속 면접 보고 시강하고 면접 보고 시강해서 골라내는 선생님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업 시간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계속 observation 수업 자체를 한 시간 내내 그 observation을 해서 그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 아니면 방향성이 좀 틀어져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계속 교정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의 퀄리티는 아마도 다른 학원들에서 보실 수 없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믿고 맡기셔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그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급여 수준도 다른 대형 학원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소수정예로 가고 있고요. 학원을 막 규모를 키워서 이거를 뭐 대형 학원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틱 학원, 아주 소규모의 정예로 하는 학원들을 여러 개 뭐 오픈할 생각은 있긴 해요. 그리고 그거를 준비 중에 있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선생님이 저희가 정원을 8명으로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8명을 넘어가면 선생님의 어떤 시야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한두 명은 꼭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친구들, 그리고 결국은 저희 학원은 입을 여는 학원이에요. 리딩을 베이스로, 리스닝을 베이스로 해서 입을 여는 학원인데, 아이가 입을 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8명이 지나가면. 그런데 8명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던 친구들도 그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가 바로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선생님들의 철저한 관리,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어떤 그런 어머님들이 처음 했던 그 약속, 그거를 계속 지켜나가는, 정원을 지켜나가는 그런 거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화목의 수업을 하고 계시다가 아니면 월수금의 수업을 하고 계시다가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저한테 반을 좀 바꿔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레벨은 맞는데 인원이 거기는 8명이 꽉 차서 못 가세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어머니 가끔 우리 애만 좀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답은 결국은 어머님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8분의 어머님들에 함께 했던 제 약속을 깨는 거라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려서, 그 친구가 시간이 안 맞아서 차라리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어른 아이들이 좀 크면 한 5학년, 6학년 되면 아이들 스스로 대형 학원에 대한 어떤 로망들을 가지고 있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뭐 어느 학원 다닌다 얘기를 하면 와서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도 나 어느 학원 다닌다 그러면 아는 학원을 좀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어느 학원을 가고 싶어서 보내면 거기 떨어져서 다시 우리 학원으로 거기 시험 떨어져서 못 갔어요 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탄탄하게 기초를 잡아갖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 있는 친구들은 어느 학원으로 가고 싶으면 다 옮길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되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거길 갔다가 다시 우리 학원으로 올 수 있겠는가. 그 친구들은 이미 탄탄한 역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적응을 굉장히 잘해요. 좋은 레벨로 들어가서 잘 공부해요. 그런데 저는 만약 3년 뒤를 봤을 때 이미 거기 가서 입을 다물기 시작한 친구들이 결국은 그 이후에 입을 다시 열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다면 그거는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3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라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게 입을 열어놨는데 그게 순식간에 다치는 거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미국에서 1년, 2년 살다가 없던 친구들도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갑자기 발음이 후져지기 시작하면서 어머님들 표현에 의하면 얘가 발음이 왜 이래지지? 막 이러다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점점
말을 잃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전처럼 그렇게 얘기를 못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 한계 교육 환경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결국은 입을 열었던 친구들이 그 입을 열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기를 가능하면 좀 더 점점 더 길게 가는 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학원 운영하고 있는 저의 바람이라서 결국은 중학교까지는 아직 수능을 보고 뭔가를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고등학교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수능이 쉬워진다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3년 갖고도 충분하니까 중학교까지는 좀 언어다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꼬실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네. 그 대형 학원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아예 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조금 근데 어머님들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은 언어적인 영어를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한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저희랑 좀 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